민족 최대 명절 추석 연휴가 차분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추석맞이 사찰 참배도 이어졌습니다. 고향에 가지 못한 북한 이탈 주민들의 합동 차례가 조계종 국제선센터에서 봉행됐습니다. 일본 방문에 나선 한국불교 특사단이 이번 주에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가 담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계산 1374주년을 맞은 영축 총림 통도사가 한 달 일정의 영축문화축제에 들어갔습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현지에서 어린 학생들을 위한 음식물과 생활용품 지원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 연휴 기간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사찰에서는 합동 차례가 마련돼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어수선한 민심 속에서도 시민들은 넉넉함 가득한 추석 연휴를 보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한국불교 1번지로 통하는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 시민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두 손 모아 부처님 전에 큰 절을 3번 올리고 정성껏 준비한 차례상 제단에도 가족들은 예를 갖춰 절을 합니다. 조계사가 나눈 떡과 차, 과일은 민족 최대의 명절에 사찰을 찾은 참배객들에게 기쁨을 더했습니다. 매년 명절 때마다 사찰을 찾지만 올해 한가위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간소한 면도 있긴 하지만 또 조상에 대한 그 의미도 새기면서 여러 가지를 다하게 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족과 함께 또 뜻깊게 매번 오고 있습니다. 또 그런 조상님 기리고 또 앞날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줄을 차곡차곡 서 계신 그 불자님들 보면서 또 마음이 한층 놓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희망을 찾고 갑니다. 도심 곳곳은 한가위의 넉넉함과 연휴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무료 개방한 4대 궁과 왕릉 등을 찾아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기며 모처럼 연휴를 만끽했습니다. 장시간 운전에 음식 장만까지 하느라 몸은 피곤했지만 가족 단위의 나들이객들은 시원하게 부는 가을바람에 명절 스트레스를 저만치 날려보냈습니다. 쉬어가면서 하라고 제가 그렇게 자주 말을 했었어요. 재밌다고 하더라고. 며느리가 처음 해보는 건데도 그래도 고맙지요. 오늘 처갓집에 왔다가 날씨가 너무 좋아서 거기 같이 모시고 야외 활동하러 나왔습니다. 잘 못 보다가 추석 맞아가지고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차례를 지낸 시민들은 영화관과 찜질방 등에서 휴식을 취하며 쌓인 피로와 명절 증후군도 거뜬히 이겨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혼란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요즘이지만 시민들은 한가위 연휴 기간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마음만은 넉넉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민들은 올 추석 연휴에도 풍요로움과 아쉬움을 안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조계사에서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추석 연휴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정을 나눈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고향에 가지 못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는 더 외롭고 쓸쓸한 시간이었는데요. 불교계가 이들 탈북민을 위로하고 고향의 그리움을 달래주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류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떡과 갖은 나물, 색색의 야채전이 올라간 상차림. 간소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불교식 차례상에 예를 갖춰 차를 올립니다. 순서를 지켜 차례대로 입장한 가족들은 조상에게 큰 절을 올립니다. 도심 포교도량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에서는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불교식 합동 차례가 마련됐습니다.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짙어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더욱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는 북한 이탈 주민들. 불교계의 도움 속에 정성스럽게 차려진 차례상에 먼저 떠난 부모와 조상, 그리운 이들의 위패를 모시고 절을 올리며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랬습니다. 목동 국제선센터는 지난 2013년부터 종교에 관계없이 설과 추석, 해마다 2차례씩 북한 이탈 주민들을 초청해 합동 차례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도들이 십시일반 직접 마련한 쌀을 북한 이탈 주민들과 나누는 등 자비보살행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 위해서 합동 차례를 한다고 해서 여기 와서 같이 남한 사람들과 같이 합동 차례를 하고
고향에 계신 저희 가족들이 좀 생각이 나요. 저 언니들도 생각나고 저 동생도 저 이북에 있거든요. 시대 변화 속에 명절을 보내는 문화도 예전과 달리 더욱 다양해지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절에 사찰에서 합동 차례를 지내는 가족들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제는 익숙한 명절 풍경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번거로운 상차림을 피하면서도 조상을 섬기는 예를 갖추는 사찰 합동 차례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면서도 시대 변화를 반영한 적절한 대안이 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추석 우리 조상님들 제를 여기 모셔요. 그래서 제 지내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드리면 간편하고, 그 지사 비용만 조금만 지불하면은 집에서 하는 것도 번거롭지 않죠. 주부들이 좀 편하고. 명절이면 고향 생각이 더욱 간절한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불교계가 전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은 이들의 삶에 또 다른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이른바 조국 정국 속에서 대치해온 여야 정치권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향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론전에 힘을 쏟았습니다. 여당은 이젠 민생 경제를 전국의 화두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며 조국 임명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김연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흘간의 짧은 추석 연휴, 밥상머리에선 다양한 민심이 오갔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경제의 어려움을, 청년들은 취업과 주거 문제를 토로했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좀 집값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지 청년들이 결혼도 더 많이 하고 또 안정된 삶을 또 일찍 시작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값 문제가 빨리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립과 갈등을 멈추고 이제는 상생의 정치로 국민을 위해 일해달라는 당부의 목소리도 컸습니다. 그건 진짜 보기 싫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 관계도 있고 우리 내부 관계도 있고 조국 장관 관계도 있고 여야 싸울 것 없이 잘 이번 추석을 기해서 잘 합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연휴 기간 민심을 살핀 여야는 제각기 전국 구상을 가다듬었습니다. 여당은 결국 민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생이었다면서 정부 경제정책의 성과를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 정기국회 기간 법안 처리에 집중해 민생 활력을 되찾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제 활력과 그다음에 민생 안정을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를 위한 여러 가지 입법과 예산들이 보다 이제 여야 간에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서 우리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들이 바로 뒤에 이어질 수 있도록. 다만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선 사법개혁과 검찰 수사는 별개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 임명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장외투쟁을 진행했습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 경제 정책을 모두 실패로 규정하고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습니다. 자유한국당 제발 나라를 구해달라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분노를 저희가 담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안으로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밖으로는 1인 시위 등을 통해 반드시 조국 장관 사퇴를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조 장관의 임명 철회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연휴를 잊은 채 대여 공세를 바짝 쬐 야당과 자세를 낮춘 채 민심을 살폈던 여당은 이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자 입장에서 확인한 추석 민심을 기반으로 여야가 향후 전국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김연규입니다. 한일 불교계가 얼어붙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이번 주에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는 이란 불교교류협의회 회장인 후지타 류조 스님 등과 현지에서 회담을 갖고 오는 20일까지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가 담긴 공동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한일 불교계가 지난 40년간 교류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는데 공감했습니다.
특히 조선인 강제징용자 유골 봉안에 관해서는 다음 달 15일쯤 서울에서 첫 회동을 갖고 송환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불교계는 40회째를 맞는 내년 한일 불교도 대회를 미륵신앙 성지 김제 금산사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방일 특사단에는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지민 스님, 조계종 사회부장 덕조 스님, 한일 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무총장 향훈 스님이 참가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가 개산 1374주년을 맞아 한 달 일정의 영축문화축제에 들어갔습니다. 신라 자장율사의 통도사 창건 모습을 재현한 대규모 이윤 행렬 등이 축제 일정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넓은 도량은 화려한 색채의 가을 국화로 장엄되고 스님들이 직접 찍은 사진 전시와 공연, 체험이 곳곳에서 열립니다. 헌옥과 비즈, 인장으로 조성된 불보살 전시는 지나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646년 신라 자장율사가 창건한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계산조 자장율사와 계산의 정신을 기리는 영축문화축제가 한 달간 열립니다. 특히 올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펼쳐집니다. 먼저 다음 달 5일 자장율사의 통도사 창건 당시 모습을 재현한 영축 삼보 이윤 행렬이 수천 수만의 인파 속에서 시작됩니다. 산문을 떠나 괴불대의 영축 삼보가 이윤되면 대형 괴불이 영축산 하늘에 걸리고 스님들의 발화춤과 헌공의식이 보행됩니다. 5일과 6일 설선당 잔디밭에서는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와 미스트롯 송가인 초청 음악 공연 등 신명나는 법석이 펼쳐집니다. 다음 달 7일에는 통도사 계산조 자장율사와 조사 스님들의 덕을 기리며 차와 꽃공양을 올리는 영고제와 법요식, 부도혼다래가 잇따라 봉행됩니다. 또 성보 박물관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자장율사의 친착 가사를 배견하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통도사는 전통이 있고 어떻든 그런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문화 행사를 하니까 우리 전국에 계시는 신도님들이 이런 산사에 와서 좀 힐링도 하고 또 문화 행사도 참여하고 또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그래서 와서 그렇게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죠. 이 밖에 통도사 도량을 비추는 야간 미디어 파사드와 한복 패션쇼 등 다채로운 행사가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여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지난 7월 원적에 든 울산 서장사 주지 묘은당 범국스님을 기리는 49제 막제가 서장사 대웅전에서 엄수됐습니다. 법회는 지역 불교계 스님과 신도 등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습니다. 신도회는 대웅전 옆에 부도탑을 조성해 범국스님의 생전 업적과 덕화를 기렸습니다. 범국스님은 달라이라마 존자의 요청으로 경주 동국대 티베트 대장경 역경원 연구부장을 맡아 백년 역경 대작불사를 추진하는 등 지역 포교와 보살행에 매진해왔으며 지난 7월 24일 범납 12년 세납 43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효에 대한 가르침을 담은 부모 은중경을 합창 공연으로 듣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법화종 제주 법화 부름 봉사단은 제주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부모님의 10가지 은덕인 부모 은중송을 노래로 들려주는 효사랑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법화 부름봉사단은 또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을 환희와 찬탄으로 노래한 보현행원송도 관객들에게 대합창으로 선사했습니다. 봉사단은 이번 공연의 수익금과 후원금을 백혈병과 소암 환화 돕기 기금으로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불교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어린 학생들을 위해 음식물과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며 국가와 종교를 뛰어넘은 인류애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의 탄자니아 구호 사업 현장,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해외 아동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최선우 기자입니다. 탄자니아 경제 수도 다르에스살람 외곽에 자리한 무아송가 초등학교. 이곳의 학생들은 하루 한 번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조계종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이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옥수수죽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크든 작든 저마다 준비한 컵 가득 죽을 채웁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지난 2014년부터 해피콘 사업을 실시해 탄자니아 4개 학교 2,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매일 영양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루 3끼를 챙겨 먹지 못하는 만큼 옥수수죽 한 컵은 부족한 영양을 그나마 채워줍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어려운 환경의 이곳 아이들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CDP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손 가정의 아이들과 우리 후원자가 1대1로 결연을 맺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20여 명의 아동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15살 루키아 양은 낡은 집에서 어머니와 6명의 동생들과 살고 있지만 한국 불교의 지원 덕에 수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계속 꿀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2년 동안 학생들을 보살펴온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 법인처장 일진 스님은 나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직도 TV에 먹고 살기 어렵고 불쌍한 애들만 너무 보여가지고 모금하는 데 많더라고요. 너무 싫어요. 당연히 그렇게 못 사는 사람 너무 많죠. 하지만 그 못 사는 사람으로 볼 게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사람. 실제로 탄자니아에서 만난 아이들은 해진 옷과 신발을 신고 있었지만 얼굴에서는 어두운 구석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자공스님을 단장하는 방문단을 반기는 아이들은 환영 무대에서 아프리카 특유의 흥을 쏟아냅니다. 방문단 스님들도 직접 죽을 나눠주고 학용품도 선물하며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일진 스님은 우리가 이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불쌍해서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며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여기 사람들도 도와주면 고맙지만 안 도와준다고 적어도 막 굶어 죽진 않아요. 하지만 도와주면 좀 더 사람답게 그래서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이 혹은 마음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옥수수죽 한 컵을 받아든 아이들의 얼굴에 금세 미소가 번집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 태어났듯 모두가 동등하고 아름답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가 좀 더 이들에게 자비와 나눔의 손길을 뻗는다면 머나먼 이국의 땅에서도 연꽃을 피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르에스살람에서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경북 안동불교 청년회가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비봉사에 나섰습니다. 안동불교 청년회는 경북 안동시 남후면 지역 홀몸 어르신댁을 찾아가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청년회 회원 20여 명은 재능 기부에 나선 봉사자들과 함께 도배와 장판, 단열 작업 등을 통해 어르신이 다가올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재능 기부에 경북 건설기능사 협동조합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동불교 청년회는 4년 전 결성돼 연탄 나눔과 김장 봉사, 장학 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렵게 여겨지는 불교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책들이 최근 들어 서점가에 잇따라 출간되고 있습니다. 10대와 함께 읽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불교 이야기라는 부제를 가진 별이는 불교가 궁금해가 대표적인데요. 이 책과 함께 유식하게 대가 일본 요코하마 코이치 교수의 책을 우리말로 소개한 유식, 마음을 변화시키는 지혜를 김봉래 기자가 소개합니다.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 불교 문화 등 불교 전반에 대해 질문과 답변 형식을 빌어 쉽게 안내하고 있는 별이는 불교가 궁금해. 불교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소개하고 싶다는 저자 평생의 화두를 한 권에 풀어내 불교가 궁금한 이들을 위한 친절한 교양서로 평가됩니다. 부처님은 신일까 사람일까?
부처님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을까? 궁금한 것은 못 참는 13살 어린이 별이가 총 95가지 질문을 하고 꼬마 평화도서관 건립 운동을 펼치고 있는 저자가 도서관 할아버지가 되어 답을 해줍니다. 용어부터 쉬운 우리말로 풀어 인연의 경우 이는 씨앗으로, 여는 까닭으로 풀었고 수도는 길 닦기, 득도는 길 얻기로 풀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정답을 주기보다는 보다 깊이 사유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점도 특징입니다. 저는 불교가 어려운데 그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쉽게 다가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쉽게 다가가려면 결국 그것이 우리말로, 예를 들면 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같은 한자 말이지만 그거보다는 한 착각이라고 푼다면 쉽게 와닿잖아요. 그래서 유식학의 대가인 요코하마 고이츠 일본 리쿄대 명예교수의 책을 번역한 유식 마음을 변화시키는 지혜. 나를 바꾸는 불교 심리학이라는 부제대로 유식의 관점을 통해 궁극의 행복을 이루게 하는 유식 사상을 친절한 설명과 사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각 단원의 말미에는 어렵다는 유식학의 핵심 개념을 도식화해서 초심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전체 내용 구성은 크게 상구보리와 하화중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1장 도대체 무엇인가는 유식 입장에서 자기와 세계에 대한 관찰을 드러내고 제2장 어떻게 살아야 할까는 그러한 관찰에 입각한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스스로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삶의 태도와 방식을 변화시켜보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고통에 매몰되기 쉬운데 그때 마음을 메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하나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저자는 모든 것은 언어로 생각한 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알아차릴 때 세계는 크게 바뀐다면서 묵묵히 앉아만 있는 것으로도 따뜻한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으로 나이 들어가고 싶다는 소회도 밝히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경남 김해시는 경전선 복선 전철화로 문을 닫은 진영읍 진영역이 철도박물관으로 재탄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영역 철도박물관 개관식은 다음 달 1일 열립니다. 경기도는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오늘 19일과 20일 고양시 국제전시 컨벤션센터 킨텍스에서 DMZ 포럼을 개최합니다. 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비무장지대 상징성을 바탕으로 남북한과 아시아 공동체의 평화협력, 공동번영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합니다. 예술지원 심의제도를 공급자 관점이 아닌 예술가 입장에서 개선하기 위한 심의제도 개선 예술현장 토론회가 내일 오후 2시 서울대학로 예술가집에서 열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지난 7월부터 내부 전담팀을 운영하며 수렴한 제도 개선 내용을 공개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다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연휴 때 고향을 다녀오면서 이른바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란 부처님 말씀이 꼭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합니다. 가족과 친지, 이웃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함을 떠올리면서 잠시 명상을 비롯한 수행법으로 마음을 다스려보는 건 어떨지요? 네, 이상으로 9월 16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